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ADP 민간 고용 지표가 한국 증시와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 구조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ADP 지표는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에서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고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나타냅니다. 제가 가끔 사이트에서 이렇게 수치를 보고 그 영향을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고용 지표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 ADP 민간 고용은 매월 발표되는 신규 민간 일자리 수인데요. 고용이 좋다 그러면 결국 미국 고용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상 기대가 심어지면 달러 강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안 심리가 커져가며 안전자산 선호 및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출되고요. 외국인 자금 흐름도 살펴볼 수 있고, 또한 한국 증시와 원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렇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고용지표는 단순하게 미국 내부의 지표가 아닙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달러의 방향성, 그리고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실제로 ADP는 미국 기업의 실제 급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ADP를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최근 ADP 지표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보면 고용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확장 속도는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매달 분석해드린 지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고용이 둔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오래 그리고 높게 유지할 명분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수록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달러 강세도 줄어들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상단이 제한됩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구조는 한국 증시와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면 원달러 환율은 구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반대로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달러 약세 기대가 형성되면 환차손 부담이 줄어들고 원화 자산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ADP에서 고용 둔화가 되는 모습은 원달러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재료로 작용하지만, 현재는 트럼프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스탠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 내부적으로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국 고용이 한국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 한국 증시는 외국인 수급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용 둔화가 발생해서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요, 달러 약세가 되고 원화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외국인들은 달러 자산을 일부 축소하고 신흥국과 수출국 증시의 비중을 확대하게 됩니다. 한국과 대만이 대표적인 수출 국가죠. 결국 ADP 고용 둔화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진입하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는 어떤 섹터에 영향을 주느냐? 가장 먼저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반영됩니다. 한국의 대표 성장주는 반도체 섹터, IT 대형주 섹터죠. 장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부담이 완화되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글로벌 IT 수요 회복 기대감이 상승하게 되고요. 외국인들이 한국 반도체 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고용 둔화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섹터 대형주가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출주와 내수주를 한번 보면 달러 약세는 어떻게 보면 수출주에는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안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 하락이 부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연착륙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수출이 좋아지고요. 미국 소비 둔화가 붕괴되지 않을 거라는 안심감도 주고요. 수요 회복에 따른 안정성 역시 더욱더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환율보다는 글로벌 경기 경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내수주의 흐름을 한번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쌓일수록 가계이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내수에 돈이 돌기도 하겠지만 B2가 성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 고용 둔화가 이렇게 지속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커지면서 한국은행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한미 금리 차가 다시 좁혀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환율 방어하기 위한 부담감이 정말 감소하겠죠. 지금은 환율 방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큰 시기고요.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로 버티는 게 아니라 금리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이 커집니다. 즉 미국 고용이 침체가 아니라 소폭 둔화돼서 식어주면 한국은행도 무분별하게 버티기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DP 고용지표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고용이 둔화가 되면 오히려 금리와 환율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됩니다. 단 침체가 아닐 경우에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ADP 민간 고용 지표를 볼 때 고용 둔화는 한국 증시의 악재는 아닙니다. 연준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하고 달러 강세를 제어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고용이 침체인지 아니면 둔화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고용 호조를 띠는지 앞으로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